쪽으로 좀 가까이 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원래 저희가 한옥이다 보니까 동선이 좀 미로 같기도 하고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을 해치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늘 가까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평소에 뭐 미술 전시나 예술 보시는 거 좋아하실까요? 네. 연기 톤으로 이제 내라고 마지못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미술 작품이 주는 저는 가장 큰 힘은 뭔가 일상 속에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여행해 볼 수도 있고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로의 여행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손목 안에 들어있는 명화를 통해서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여행을 해보는 시간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저는 의미 있는 게 이번 첫 번째 섹션의 시작점이 저희가 이번 영국 테이트 컬렉션을 선보이잖아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이 소장하고 있는 화가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뭐 빈센트 반 고흐 혹은 뭐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이런 세계적인 거장을 제치고 단연 1위를 했던 작가가 바로 이 첫 번째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고요. 흔히 이제 터너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터너상의 시작 역시도 화가 윌리엄 터너의 이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국의 파운드 화폐에도 얼굴이 새겨져 있는 국민화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터너의 별명 중에 하나가 풍경화 장인입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을 제가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기차역의 한 모습,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묘사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이 그림 보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소리가 상당히 무거워지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빠른 속도감이 느껴진다, 되게 감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18세기였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7명의 화가들 중에 가장 선배에 해당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터너의 그림을 보고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론을 해요. 이거 웬 밀가루 반죽 덩어리 같다고. 풍경화를 그렸는데 이게 정확히 도대체 어디를 그린 거고 어디를 배경으로 그린 거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18세기면 아직 사진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똑같이 명확하게 재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터너의 그림은 그에 비하면 좀 안개 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모호한 모습이죠. 근데 터너가 어렸을 때부터 산책하고 자연 보는 걸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문득 자연을 즐기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자연을 똑같이 화가가 손으로 그린다는 게 가능할까?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마치 휘몰아치고 있는 듯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터너의 작품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인상주의 화가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클로드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이 되어준 첫 번째 선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선배가 이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화가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작품은 클로드 모네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다에 앉아 있다가 해가 떠오르는 순간, 찰나의 순간 아주 빠르게 묘사를 하는데요. 모네가 표현한 일출의 순간이 있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터너의 일몰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시면 붉게 물든 석양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늘이 붉게 물들어서 아마 지금보다 조금 한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마치 매직아워의 순간을 보는 듯한 붉게 물든 석양의 모습을 묘사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태양도 보입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태양빛이 빛나고 있어서 강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쭉 반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새겨져 있는 스와치 워치가 이 안쪽에 보시면 조금 작지만 가장 좀 사이즈가 작은 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들어 있는 터너의 색채가 들어 있고요. 또 제가 자유관람 하실 때 추천드리는 건 저 물들고 있는 태양의 모습 있죠? 저기가 캘린더 휠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요. 색깔이 14일 주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매 타임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무슨 색으로 변하냐? 저도 14일간 지켜보지 못해서 무슨 색으로 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테이트 컬렉션으로 선보이고 있는 콜라보 제품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따로 이 제품이 가장 원픽으로 마음에 뽑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국인이 사랑하는 국민화가의 첫 번째 작품으로 컬렉션이 시작이 되고요. 영국이 사랑한 화가가 있었고요. 한국이 사랑한 화가의 모습 저희 바깥 공간 이동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까지 조금씩 더 들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한국이 사랑한 화가라고 해서 한국 작가를 기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한국인이 또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 마르크 샤가르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고요. 샤가르 별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랑의 화가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감정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제가 추가로 좀 보여드리면 이게 여자와 함께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낭만적 로맨틱한 순간이 묘사가 되는데요. 샤가르의 이제 첫사랑이라고도 소개되는 벨라라고 하는 여자친구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생일이라는 제목이에요. 누구 생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저희 생각하기에 여자친구 생일이어서 로맨틱하게 그려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술가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샤가르 자신의 생일이었고요.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일상 차려두고 꽃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그 로맨틱한 순간을 생일이라는 작품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치 약간 사람들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행복한 순간에 하늘을 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샤갈 역시도 행복한 꿈을 꾸는 것과도 같은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벨라와 함께 꿈꾸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샤갈은 이제 러시아 출생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꼽았던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이 파리를 배경으로 보여지고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파리가 배경인 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뒤에 에펠탑의 실루엣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중간중간은 러시아의 마을과 또 파리의 풍경들이 같이 조화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또 벨라와 같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낭만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샤갈이 가장 많은 부분 배경을 했던 곳은 프랑스 파리와 자신의 러시아 고향이었습니다. 나중에 20대 이후에 30대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는데 그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어린 시절에 봤던 서커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보시면 블루 서커스라고 해서 어린 시절 러시아에서 봤던 서커스 그리고 파리에 와서도 서커스를 계속해서 관람을 했겠죠.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어린 여성 고개사가 이렇게 공중궁예를 타고 고개를 선보이고 있고요. 보다 보면 아래는 말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또 이렇게 물고기가 꽃다발을 들고 가고 있는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 그림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혹시 수탉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쵸. 여기 구석에 보시면 고개사의 다리 위에 녹색 수탉이 보입니다. 샤갈의 작품 속 이 수탉은 화가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흠뻑 서커스를 보면서 완전히 이 풍경에 빠져들었던 화가 자신의 모습을 같이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서커스를 봤을 때는 샤갈도 어렸을 때는 처음 보고 정말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다. 너무나 환상적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작 20대가 돼서 파리에 와서 다시 서커스를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이 고개사는 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가 깎이고 살이 깎이는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 한 번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서커스가 우리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다 담아낸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작품 속에 이 서커스를 배경으로 묘사를 합니다. 보시면 이 서커스하고 있는 고개하고 있는 소녀나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스트랩에 하나씩 다 수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다이 아래는 어떤 분들은 미러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밝게 빛나고 있는 달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면서 샤갈이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환상적인 이 서커스의 순간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사랑한 화가와 또 실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화가가 있었다면 또 저에게 비교적 또 익숙한 한 명의 화가가 등장하고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저희 통로 공간으로 쭉 나가서 넓은 마당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천천히. 스탬프 안 찍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주시면 됩니다. 좁은 공간에 저희가 총 7가지 컬렉션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 마티스라는 이름은 그래도 비교적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을 제가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야수파의 거장 그리고 색채의 마법사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이 모자를 쓴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마티스를 언제나 교과서에서 소개할 때도 등장하는 가장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마티스가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저 멋쩍은 미소를 보여주시는데 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이혼할 거다 아주 격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피부 한번 보시면요, 약간 곰팡이 핀 것처럼 썩은 것처럼 푸릇푸릇하게 피부가 살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때 아내가 입고 있던 옷도 원래는 검정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고요. 근데 옷도 화려한 옷으로 장식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마티스의 아내도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눈엔 내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자 마티스가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땐 너무 예쁜 소녀인데요. 나에게 화를 낼 때는 얼굴이 녹색으로 물들기도 하고요. 짜증을 낼 때는 푸른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하게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혼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티스는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껴지는 감정대로 색이 쏟아질 것과도 같은 새로운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그 당시에 평론가들이 이건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야수를 그린 것 같다 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야수파라는 미술 사조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마티스는 프랑스의 3대 화가라고 불리면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화가가 노년의 나이로 가면서 60대 초반에 2번의 암 수술을 겪게 되고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병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이겨내는데요. 마티스에게 했던 얘기가 선생님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물감 사용은 어렵습니다. 사실 화가에게 물감 사용이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형벌과도 같은 순간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유화 물감이 화학 성분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서 건강한 화가들도 폐렴을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마티스에게 물감 사용 금지령을 받게 되고요. 그러자 화가는 그때부터 손에 붓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붓이 아니면 다른 거 들면 되지 해서 가위와 색종이를 손에 잡습니다.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컷아웃이라고 하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 컷아웃 작품들 보여드리면 이런 작품. 젊은 시절에 이렇게 타이티 섬으로 여행해서 수영했던 기억을 해초를 하나하나 오려서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누구나 색종이 오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꼭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아무런 스케치 없이 마치 조각가들이 조각하듯이 가위로 이 모형들을 하나씩 오려낸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조각들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가위가 제 팔뚝만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2m, 3m가 넘는 대형 벽지에다가 하나하나 이 조각을 장식하게 되고요. 또 실제 앞쪽에 보시고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색종이를 오려서 완성된 달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제목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도대체 달팽이가 어딨냐? 아이들은 사실 금방 찾는데요. 이게 달팽이를 그린 것이 아니라 달팽이의 껍데기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필 드로잉으로 아주 섬세하게 달팽이를 다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형태를 점점점 단순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중앙에 보시면 나선 형태로 달팽이의 껍질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듯한 그 리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티스는 이렇게 색종이 컷아웃 작업들을 통해서 색채의 마법사로서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악에서도 이렇게 화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색과 색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화음을 찾고자 많은 색의 배열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종이를 오렸던 것이 그대로 시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시계가 독특한 건 사실 투명 스트랩 위에 이렇게 색채가 마치 셀로판 테이프가 붙은 것처럼 장식이 되어 있어서요. 여름의 그 청량감과 또 색이 그대로 붙어 있는 듯한 그 즐거운 리듬감을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티스에게 또 영향을 받았던 또 다른 후배 프랑스 화가의 모습을 저희 안쪽 방 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안쪽까지 여러분 아래 단차 조심해 주시면서 들어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항상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꼭 가까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티스의 좀 한 세대 후배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의 페르랑 레제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먼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마치 마티스의 그 색종이가 그대로 화폭에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페르랑 레제의 작품은 지금 먼저 그림을 함께 보시면요.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사람들이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여성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로봇 같기도 하고 이렇게 깡통이 하나하나 분해 혹은 레고 조각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페르낭 레제의 작품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소재 중 하나는 평범한 여성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기술자들, 마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하나하나 분해된 듯한 기계의 조립품처럼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화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양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어야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본인이 자원해서 프랑스 육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요.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들을 많이 목격했지만 한편으로 화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아름다운 것은 모나리자나 밀로의 비너스가 아니라 탱크, 총 이런 기계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사실 기계의 탄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겠죠.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낭 레제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형태를 마치 기계처럼 하나하나 분할될 듯한 시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화가는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입체파, 이런 입체주의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분할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작품은 두 명의 여인이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마주했던 총과 칼이 아니라 꽃을 들고 자유롭게 어우러져 있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색채가 그대로 시계 안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페르낭 레제의 작품이 콜라보가 되어서 좀 재밌었던 건 어찌 보면 기계를 참 예찬하고 사랑했던 화가인데요. 그 화가의 작품이 시계 안에 수놓아지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이 원색적인 컬러감이 참 돋보이는 작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낯선 화가의 그림이지만 기계와 함께 콜라보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를 사랑한 화가가 있었다면 아예 정반대 결의 화가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이고요. 호안 미로의 작품을 저희 뒤쪽 공간 이동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공간도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공간이 굉장히 좀 좁아지는데요. 이제 호안 미로라고 하는 스페인의 3대 화가의 작품이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차고 오늘 해설을 하고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시계 컬렉션이기도 한데요. 사실 호안 미로는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건 진라면과 콜라보를 해서 진라면 봉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 화가의 작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작들 함께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작품을 했어요. 진라면 그 커버가 약간 떠오르는 문양들이 좀 보여지죠. 근데 사실 호안 미로의 그림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 아들이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릴 것 같다라는 솔직한 감상평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림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도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천진난만해 보이는데요. 호안 미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림을 화가가 너무 자세하게 그리면 보는 감상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보여주고자 미로는 아주 단순하게 형태들을 표현을 하고요. 앞서서 기계를 사랑한 페르낭 레제를 보셨는데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예술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그 과학과 기술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넘어선 꿈의 세계를 함께 표현했던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호안 미로의 작품에서는 상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약간 이렇게 미생물이 파티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여인, 새, 달, 그리고 별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얼핏 보시면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미로의 작품에서 여인은 우주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새와 달과 이 별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겪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자 그 상징적인 요소들이 스트랩 안에 하나씩 수놓아져 있어서요. 마치 저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고 있는 그 강한 상상력들을 이 호안 미로의 시계를 통해서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로의 또 추상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작품을 보셨고요. 가장 추상적이고 조금 낯선 화가의 작품, 그리고 최초의 여성 화가의 작품이 소개가 됩니다. 안쪽 공간이 좀 좁은데요. 천천히 이동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자유관람 하실 때 가까이서 함께 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낯선 화가의 이름이고요. 비레리나 반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 화가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 컬렉션을 통해서 처음 접한 화가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무런 이제 형태가 없는 추상화를 선보입니다. 작가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강한 색채 대비를 쓰고 있는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고요. 완전히 푸른빛과 보색 대비를 이용해서 많은 면을 강한 색으로 채색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평생 이런 추상화를 그렸고요. 놀랍게도 8살 때부터 분필을 잡고 이런 추상화를 그렸을 정도로 평생 추상화만 선보였던 작가이고 삶을 통해서 평생 아주 많은 여행을 다니고 그 여행의 감정들을 다양한 색채로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라보로 선보이고 있는 작품은 플레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생명력이나 또 삶을 사랑했던 그 열정을 담아낸 색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그대로 시계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과감하고 도전적인 컬러감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시계가 이 다이얼에 보시면 이 아이콘들이 블랙 인덱스로 굉장히 볼드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색채의 포인트들을 시계 안에서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 주인공이었다면 마지막 7번째 화가도 참 의미 있는 화가입니다. 저희 처음에 영국의 국민 화가 윌리엄 터너로 시작했는데요. 이 테이트 컬렉션에 또 의미 있는 또 다른 마지막 화가의 모습을 저희 바로 뒤쪽 공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저한테 와주셔도 괜찮습니다.